현실에서도 공포스러운 악몽이었습니다. 이날은 윤석열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 폭도들의 우두머리가 된 날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체포되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폭도들의 우두머리가 아직도 권좌에 앉아있다니요.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입니까? 참으로 끔찍한 악몽입니다. 우리가 이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될까요? 준엄한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폭도들의 우두머리를 파면시키고 반역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은 대한민국의 악몽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치욕감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상대 같은 젊은이들이 압사당했습니다. 젊음의 축제마당은 더 이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슬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비롯하여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하나 없이 마땅한 애도조차 거부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린 것 같아 또 한 번 슬펐습니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최수근 일병은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였던 윤석열과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다 목숨을 바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능멸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관들의 처신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활개를 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들로 상징되는 친일민족 반역자들은 숭고한 조국의 열을 침탈하고 모욕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을 위해 싸우다 죽어간 수많은 독립투사의 영령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검찰은 말끝마다 법과 원칙을 주문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검찰의 뻔뻔한 포장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검사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의 주구 노릇을 끊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법과 원칙은 언제나 무력했고 비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직무 범위에 벗어난 일에 발벗고 나서 국민에게 충성맹세라도 하듯 아양을 떱니다.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검찰은 윤석열과 한 패거리일 뿐입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와 그 패거리들이 잘하도록 방치한 내란의 원상입니다. 검찰은 혁파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꼭두각시 윤석열을 앞세고 궤변을 배설했던 사이비 언론들은 윤석열과 한 패거리가 되어 추악한 필설로 국민을 조롱한 것을 즐겼습니다. 사이비 언론들은 검찰에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욕되게 하는 마지막 패거리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의 표절 논문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한줌 권력 앞에서 굽실거리는 대학의 비굴한 지성 앞에서 굴욕감을 느끼는 것 또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김건희의 급발진 욕망은 대한민국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꼭두각시였습니다. 김건희의 부정을 더 큰 부정으로 막으려다 결국 헤어날 수 없는 자멸의 늪에 빠졌습니다.
윤석열의 집권은 국정 운영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고 비상계엄령은 그 결정체입니다. 윤석열과 그의 패거리들은 무능한 국정 운영 실력을 스스로 대체했습니다. 그의 국정 운영에는 대화도, 협치도, 정치도, 품격도 없었습니다. 그는 국민들부터 나온 권력을 왕조 시대의 절대 권력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니 그가 돌이킬 수 없는 내란 폭동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장막 뒤에 음흉한 대통령실은 내란 구역자, 동조자, 방조자가 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윤석열과 한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